지난번에 하늘천 따지까지 하다 말았는데 그냥 그 줄 넘어가서 바로 갈까요? 어떨까요? 마지막 해야 되는 그래도 마지막 해야죠. 네. 여기서 얘기했지만 저도 한 장 줘요 그거. 얘기했지만 하늘이여 강을하고 땅을 누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주 또한 널 보면서 황량하여라. 해와 달은 첫가락은 기울어지고 별자리는 밤하늘에 술을 놓도다. 이거 지금 독하고 있죠? 이제 얘기가 다 나오네 이제.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제 우리말로는 잘 아시지만 하늘이 원래 한울에서 온 거잖아요. 한울. 아주 거대한 울타리죠.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게 뭘까? 이게 울타리 아니야? 그래서 한울이라고 했는데 그 한울에서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늘. 그래서 하느님 다 같은 말이에요. 요즘 이제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 또 됐어요. 왜냐면 유일신 얘기다 보니까 하느님 되는데 하나님이나 하늘님이나 하느님이나 한울님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가 들어있는 것은 한울이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울님, 하느님 이렇게 되는데 하늘이여 가물하고 땅을 가물이라고 하는 게 보면 이제 잘 나오죠. 쓰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어쨌든 하늘 천자 이렇게 쓰고요. 이건데 위에 거는 하늘이고 밑에 땅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땅 위에 서 있으면서 하늘까지 늘 같이 이렇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하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이 하늘 천차 하나 속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삼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땅 지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위에 거는 하늘이고 밑에 거는 땅이에요. 그렇죠? 위에 거는 하늘이고 밑에 거는 땅인데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 흙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십자를 놓게 되면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람인데 두 발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잖아. 십자가 사람인데 밑에다가 어디 서 있어? 사람이 어디 서?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 흙토자를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땅지자 속에도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이렇게 들어있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어조사니까 그냥 토야니까 그런데 요 속에도 하늘과 땅과 사람 모든 존재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요 하늘과 땅은 이름만 다를 뿐이 사실 같은 겁니다. 우리 지구가 뭘로 되어 있어요? 암석권, 대기권, 그 또 뭐가 있죠? 네, 그건 성층권은 이제 위에 올라가서고요. 어쨌든 지수화풍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권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 하늘과 땅이라는 두 글자 속에는 이미 완벽하게 우주의 이야기가 드는데 불구하고 그 두 번째 줄에 우주가 또 나와요. 왜냐면 하늘과 땅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서 우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천 따지에다가 거기 대꾸가 되는 게 우주죠. 하늘과 땅은 가물가물하고 누르고 그 다음에 우주는 넓고 거칠죠. 아주 이렇게 되죠. 거칠죠. 엄청 거칠죠. 그래서 이렇게 배가 돼. 다 이렇게 대꾸가 돼요. 이렇게 대꾸가 돼요. 근데 여기는 하늘과 땅이고 요거는 뭐죠? 우주는 우주인데 요거는 공간을 얘기해요. 요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하늘처럼 뭐가 덮여 있어요. 우주는 덮여 있다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우주인데 여기에다가 이 큰 우자 쓰게 되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똑같은 건데 요게 말미암을 유자야. 말미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그 원인이 있으면서 원인에서 이렇게 쭉 연역적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때 말미암다라고 그래요.
무언 무엇에 의해서 무언 무엇이 나오고 무언 무엇에 의해서 무엇이 나올 때 계속 연역적으로 이렇게 엮어져 나오는데 그 시초가 말미암다예요. 말미암을 유자를 거꾸로는 무슨 글자가 되는지 아시죠? 갑질한다 할 때 갑자가 돼요. 갑질한다. 그래서 갑을병정에서 12가 10간에서도 갑이 제일 첫 번째 오잖아요. 이걸 눌러놓으면 말미암을 유자가 되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갑을 갑자가 되는데 갑자는 10간 가운데 첫 번째가 되고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말미암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스페이스의 뜻이 있고 요건 타임의 뜻이라 가지고 우주라 그러면 타임 스페이스 또는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 속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함께 들어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주 그러면 이 거대한 우주 그냥 공간만 얘기하지만 이 거대한 공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없으면 안 돼요. 시간이 없으면 결코 어떤 우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뻥 하고 이제 터졌어요. 137억 년이에요. 137억 년. 엄청난 기죠. 시간인데 이 137억 년 전에 빅뱅이 뻥 하고 터졌어요. 빅뱅이라는 그냥 뻥이라는 뜻이에요. 뻥 사건인데 뻥 하고 터졌는데 이 뻥 하고 터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137억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137억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한 점에서 계속 퍼져나간 우주의 넓이가 이것의 약 2배가 넘습니다. 약 어떤 사람 학자들은 400억 년이라고 해요. 400억 년 동안 그 지름이 우주의 그 지름이 400억 년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137억 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여기에는 짧죠. 그런데 같은 그 1초 동안에 빛의 속도가 30km를 나가는 거예요. 30km를 빛의 속도로 나가는데 이 137억 년이면 똑같은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면 137억 년 2배니까 얼마예요? 274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주는 팽창할수록 더 멀어질수록 더 빨리 팽창이 됩니다. 요 자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더 빨리 팽창되거든요. 그 원자탄의 원리도 그겁니다. 원자탄도 그 처음 빵 터지는 그 순간보다 나중에 그 퍼지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북한에서 원자탄을 탁 터뜨려 새 폭탄을 터뜨렸을 때 여기서 퍼지는 순간은 그렇게 안길 수 있는데 점점 번져가는 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번져나간다는 거죠. 이 핵폭탄이 왜 터지면 그렇게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 공간에 매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공간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꽉 차 있어요.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차 있잖아. 그런 게 없으면 핵폭탄이 터져도 번져나가진 않습니다. 왜? 걸릴 게 없으니까. 마찰이 안 되잖아요. 계속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터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공간은 꽉 차 있어요. 물질과 물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꽉 차 있는 그 물질을 막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꺼번에 막 번져나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뻥 하고 터지는 그 빅뱅 사건 후에 137억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137억 년에 해당하는 그 137억 그 킬로미터가 아니고 137억 광년이 아니고 약 400억 년으로 늘어난 것은 뭐냐면 그만큼 137억 년 동안에 한쪽으로만 200억 광년이 너무 늘어나 버리니까 한쪽으로 하면 400억 광년이잖아요. 전체는. 중간에서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가 137억 년인데 광년인데 137억 광년 동안에 약 200억 광년 정도의 넓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쪽으로 200억을. 그만큼 우주가 팽창할수록 멀리 나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의 속도가 빠르다 해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물리 세계에서는 그렇게
그런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37억 년이지만 137억 광년이 아니라 400억 광년으로 양쪽으로 200억 광년씩 늘어나 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이라는 개념과 400억 광년이라는 그 공간, 400억 광년이라고 걸리는 그 지름의 이 공간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는 주가 되고 하나는 우가 되는 거예요. 우주라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함께 어울려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시간만 따로 얘기 못하고 절대로 공간만 따로 얘기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뭘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게 나는 시간을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시간만 갖고 살아갈 수가 없죠. 뭐가 필요해요? 똑같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하면 시간은 공간이 없으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절대로 공간 없는 시간 존재하지 않되 시간 없는 공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라고 하는 건 반드시 따라다녀야 돼요. 여기서 하늘은 뭐에 해당하죠? 하늘은 시간에 해당하고 땅은 공간에 해당합니다. 이건 반대죠. 요렇게 시간이고 요렇게 공간이죠. 하늘은 시간에 해당해요. 우하고 천하고 주하고 같고 우하고 지하고 같아가지고 이건 다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알면은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하게 되면 성경에 그 천지창조 같은 게 옛날 거니까 그냥 심하지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나름대로의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과학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만 하니까 문제가 있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떠나가지고 그 자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이 속에는 천지에 들어있고 우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한데 가물해서 어떻게 썼죠? 이게 돼지의 머리 두예요. 이거 무슨 이거 어디서 찾아요? 돼지의 머리 두에서 찾아요. 원래 이제 요건 따로 요거 하나가 그냥 하나의 글자로 나오지만 타자를 하려면 요렇게 나오고 밑에다가 요게 있어요. 요건 작을 요자라고 하고 팔랑팔랑한 작을 요자도 돼요.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렇게 이게 성황당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보면 이렇게 무당들이 이렇게 굿을 할 때 양쪽으로 다 이렇게 천을 늘여놓고 오색천을 늘여놓고 가운데 몰랐어요. 흰 떡실을 놓고 그 밑에다가 나무 단을 짰죠. 이런 단을 짰죠. 그게 뭐죠? 이게 이제 오색천이에요. 여기다가 하얀 떡실을 놔. 또 오색천이 양쪽으로. 요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요게 있어도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보통은 여기서는 없죠. 이렇게 없을까요? 아마 이렇게 없고 여기다가 밑에다 뭘 넣죠? 나무로다가 단을 짜요. 그러면 뭐가 되죠? 악자가 됩니다. 무슨 악자죠? 풍류악자죠. 풍류악자인데 풍류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예술로서는 노래를 하고 그리고 공간의 예술로서는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여기 유창선 계시지만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예술이죠. 공간의 예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간의 예술이 빠져있는 시간의 예술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악도 반드시 춤이 곁들여지고 어떤 음악도 반드시 뭐가 있죠? 공간을 점유해야 됩니다. 춤을 추면 점유해야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이렇게 나무로 단을 짜고 고에 하얀 백설기를 올려놓고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천을 팔랑팔랑한 오색실을 갖다 늘여놓고 그래고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기도하죠?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프니까 잘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건강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건강할 때 뭐가 필요하죠? 건강할 때는 약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슬할 때 나무 위에다가 하얀 떡실을 놓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건 같은 걸 놓고 걸고 위에다가 풀초자를 놓게 되면 약약자가 되는데 이것이 이 약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렇게 무 속에서 왔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 속에서 왔고 또 무 속에서 음악이 발전됐고요.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리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의학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약. 근데 여기도 이제 가물면자도 보게 되면 이 가물면자는 이게 하늘 쳐다보니까 쳐다보는데 정말 볼 수가 없게 하늘이에요.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가물가물한 거 이게 가물가물한 거 이게 그냥 잘 안 보여. 이게 흐리죠. 이거 쓰시는 거 아닌가? 그래? 요거가 나옵니다. 안 되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둔해가지고요. 엄청 머리가 둔해요. 그래서 하늘이여 가물하는데 가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검다의 뜻도 있지만 가물하다는 뜻이에요. 하도 멀어서 안 보이는 걸 가물가물하다 그래요. 그래서 가물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기 이게 불이 들어와 있지만 이 불이 어디서 왔어요? 불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태양에서 왔습니다. 요 전기불도 어디서 왔어요? 태양에서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핸드폰의 그 스마트폰 밝기라든가 이런 게 어디서 왔어요? 다 태양에서 왔습니다. 그 여론은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와가지고 이 지구에 와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을 열원이라고 해요. 열원. 이 열자에다가 잘 써진다. 여기다 이 열원자를 써서 이렇게 써요. 열원이에요. 이거 30회는 써도 되는데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낮에 축적된 그러한 전기를 가지고 밤에 밝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밝기는 밝지만 이 밤이고 낮이고 우리는 지금 어두운데 못 살아요. 저는 어두움을 좀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맨날 우리 도보거쌤한테 좀 제발 좀 밝게 좀 살잖아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등들이 다 이제 앞으로 갈 겁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엄청 어둡거든요. 저는 제가 봤는데. 근데 이게 밝다고 또 그래요. 근데 저는 엄청 어두워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쫙 날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는 이게 제가 그걸 잘 못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나? 예. 이게 이제 저 주사위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한쪽이 1m씩이에요. 1m. 그 1세제곱미터 안에 얼마 정도 그 밝기가 되어 있어요? 1kW입니다. 1kW. 그냥 100쪽짜리 전구를 10개를 켜야만 지금 이 태양으로부터 와서 우리 지구에 비친 그 태양이 밝기예요. 그게 기본으로 1kW가 1m, 사방 1m를 채우는 그 밝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엄청 어둡죠. 적어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열을 우리가 그 밝기를 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면 1kW, 1세제곱미터당 1kW가 필요한데 이건 1kW가 안 돼요. 아무리 지가 밝게 켜도 1kW가 안 돼요. 태양 아래에 내려가면 이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특히 이제 그 옵티컬 사이언스에서 보면은 이 안경이라든가 광학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조도를 1kW에다가 둬요. 사방, 팔방, 주사위처럼 이제 세 입방 안에 1m 입방 안에다가 1kW의 밝기를 가져야만 그게 기본적인 밝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사실 어둡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밑에 살았을 때 우리는 밝게 살 수 있고 우울증이 사라진다고요. 물론 이제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이 태양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우리가 적어둔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그게 밝아야 돼요. 그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억 5천만이에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달려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그 태양이 이렇게 1입방미터에 이렇게 1000와트씩 1kW의 그런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축적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기로 만들고 쓰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온 우주가 깜깜하죠. 그러니까 태양계에선 태양이 없다고 그러면요. 하늘이 가물가물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어두워요. 이 우주 내에는 태양보다도 수십억 배, 태양보다 수십억 배나 밝은 그 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주는 뭘로 되어 있죠? 우주는 암흑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캄캄한 암흑이에요. 우주 밖으로 이제 저도 안 나가봤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우주 밖은 다 깜깜한 어둠이에요. 너무 태양과 태양 사이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늘이여 가물하고 땅은 무르구나 그랬어요. 하늘은 쳐다보면 가물가물해서 검다라는 표현과 아주 아득하게 검거나 이런 뜻으로 검을 향해도 쓰였었어요. 검을 향해. 그래서 하늘은 까맣고 땅은 누르다라고 그래서 어떤 빛깔로 표현하기도 해요. 검을 현자로 쓰기도 하는데 거기보다는 약간 가물가물해서 가물 현자로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르고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없이 넓고 한없이 거친 거예요. 넓은 공짜가 이렇게 어떻게 되죠? 넓은 공짜는 삼수변에다가 한 가지 공짜를 썼잖아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한 가지 공짜 한꺼번에 쏟아진다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뜻보다는 공공공공공공 이런 그런 그 의성어예요.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물이 워낙 많이 흐르니까 쫄쫄쫄쫄쫄이 아니고 젤젤젤젤이 아니고 붕붕붕붕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하도 물이 많이 흐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홍자를 따와가지고 의성을 가져와가지고 홍이라고 써놓고 이건 큰 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에서는 이쪽에 의미소도 중요하지만 소리값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리값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소리값 속에 들어있는 의미소도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이해하는 건데 소리값 속에 의미가 전혀 없는 거는 의미가 반드시 있어요. 우주 그러면 우주가 뭐죠? 발음이 우로 나옵니다. 우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 같은 것을 밝혀놓은 거지만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우주 배경 복사 속에 들리는 그 라디오파라고 하는 것이 라디오파는 지금도 해서 아주 저음으로 깔려간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 그래서 우예요. 밑에 게 소리값이긴 하지만 역시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고 주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말명 유자가 되지만 이게 저우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간이 흐를 때 뭐 이렇게 저우 흐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밑에 게 소리값이에요 다. 이건 의미소고요. 그래도 이 속에는 반드시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우주공항이죠. 항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거칠다는 뜻이에요. 여기 풀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한자를 어떻게 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한문을 잘 안 쓰다 보니까 헷갈려요. 지부, 집중, 거칠 한자인데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초도 밑에다가
망자를 쓰고 없을 망자를 쓰고 이렇게 써요. 요 위에 거가 망자도 돼요. 요것도 요게 망자예요. 망자. 여기다가 뭐죠? 시종자 쓰게 되면 뭐죠? 망종이죠. 하지로부터 뒷걸음질로다가 보름 전에 망종이 들어있습니다. 망종. 모내기죠. 제가 모내기라고 한글로다가 모내기라고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모내기예요. 망종이라는 게 모내기라는 뜻인데 망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일본에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근데 그게 뭐냐 그 망종이라는 그 모내기라는 일본 영화는 사랑을 그린 거예요. 사랑을 그린 영화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애틋한 사랑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은 보면 정말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잘 그려내더라고요. 망종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사실은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나중에 일반 영화로 만들긴 했죠. 근데 요 망자가 보면은 풀초 밑에 없을 망자를 썼어요. 풀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밑에 여기가 뭐지? 라고 하는 게 없어 버린 거예요. 풀이 어디에 납니까? 집이 있던 자리에 집이 다 황폐되어 버리면 그 집터에 풀이 납니다. 풀이 나면서 여기가 무슨 터였는지 알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초망을 갖다가 붙여서 그 망이라고 하는데 요 밑에 여기 뭐죠? 대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물소의 의미도 있지만 대지가 갈라져가지고 그 대지가 뭐가? 풀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옛날 여기 집터였는데 무슨 집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다는 뜻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대지가 갈라져서 그 위로 풀이 솟아나는데 보니까 여기가 무슨 땅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 황폐를 때 이렇게 써요. 이것도 우리가 타자가 돼요. 우주홍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얼음판에 바가지 밀듯이 쫙 밀고 나가라고 그랬죠. 네, 천자문 제가 올 1년 동안 한다고 안 떼면 여러분 나중에 가지고 저한테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보다 딴 얘기하다가 그 천자문 하나 못 떼었네. 그러면 아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리 떼어놓고 천자문 다 떼고 나서 나중에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너무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은 정말 상상으로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영칙이죠. 1, 월, 달월, 찰령. 여기가 이게 있나? 이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기울 측자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도 쓰지만,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 그, 해와 달은 찾다가 기울어지고, 해와 달은 기울어졌다가 다시 차고,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죠. 해라고 하는 차고 기울어지는 게 없어요. 달만 그런데 앞에다 다 나를자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나를자는 이게 상형 문자죠. 그림 문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요 가운데다 이렇게 점을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중국에는 동그라미 글씨가 하나도 없잖아요. 중국에는 동그라미를 정말 좋아하는 민족이면서도 동그라미로 된 그게 없어요. 한자인 동그라미 없습니다. 네모는 있어도 동그라미 없어요. 그냥 둥글 원자도 어떻게 써요? 이렇게 둥글 원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네 사각 안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사각 안에다가 요것도 사각 이렇게 쓰잖아요. 둥글 원자인데 둥글 원자 이거 자체를 둥글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둥근 데다가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사각으로 써요. 둥글 원자를 이렇게 쓴 둥글 원자 못 보셨죠? 네. 근데 이렇게 쓴다고. 왜냐면 중국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동그라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글자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심지어는 숫자도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백천 만학 조 뭐 이런 거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거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우주는 뭘로 다 되어 있어요? 모든 우주의 그런 건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떠나서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다 동그라미로, 태양을 동그랗게 표현하죠? 달도 동그랗게 표현하죠? 우리가 별을 얘기해도 동그랗게 표현합니다. 수성, 수금지, 화, 목, 토, 천해, 명당, 이 9개의 행성들이 이제 명왕성은 이제 소행성은 떨어져 버렸지만 그 8개의 행성도 다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이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되죠? 태양 주위를 돌 수가 없어요. 왜? 사각은 돌 수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동그래야만 움직여요. 박찬호가 여기서 공을 집어넣어가 이렇게 던질 때 그게 그 시속 160km 이상을 나간다고 합니다. 박찬호 그 선수가 했는데 그 공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매그너스 효과를 타고서 이게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상태가 이대로 여기 동그라미라면 이대로 나가지는 않는 거죠. 이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기의 마찰 때문에 안 돼요. 이 공기가 뭐지? 공기를 타고서 그 사이를 빠져나가려면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원하는 속도로다가 원하는 지점까지 원하는 시간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부딪혀버리는데? 여러분, 이런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는 한도라도 뭔가 안 걸리잖아요. 왜? 요 얇은 면이 공기의 저항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옆으로 했으면 어때요? 이게 막 휘잖아요. 왜? 공기 저항 때문에. 근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공이 아무리 작지만 공도 날아가면서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면 공기의 저항을 받으니까 그때가 이 공이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굴르지 않고는 돌아갈 수, 그걸, 그 공간을 타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매그너스 효과라고 해요. 매그너스. 그 옛날에 우리 저 대우자동차도 매그너스라고 하는 그 자동차인데 같은 그 스페링은 같은데 거기는 마그네스인가? 다르게 표현하고 여기 매그너스를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고 금성도 둥글고 수성도 둥글고 화성도 둥글고 목성도 둥글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 다 둥글어요. 그 외에 모든 걸 다 둥글게 표현했는데 한문에는 둥글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둥그런 걸로 표현한 게 아니라 네모로서 표현한 게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입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입은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입술 이렇게 돼 있죠? 잘 안 되나? 그게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걔네들은 그냥 삼각형 아니면 입구로 다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조금만 이걸 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무슨 글자예요? 합할합자죠. 윗입과 아랫입이 합하기 때문에 합이라고 해요. 또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으면 합. 그럼 입술이 붙어버리잖아요.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어떤 소리값에도 합이라고 하는 것이 딱 붙는 모습을 갖고 붙는 거지만 합 끝나버리지만 이 두 개는 윗입과 아랫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는데 이렇게 윗입과 아랫입을 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건 늘 벌려져 있는 입이잖아요.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아마 이게 여성들은 보통 입을 벌리고 입을 하얗게 드러내는 거 이뻐 보이니까 그런 거고 남자들이 맨날 이 허옇게 드러내는 거 있어봐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남자의 입이고 이건 아마 아래는 여자의 입일지도 몰라요. 그냥 여성들은 미소에 하얀이가 드러나야만 아름답고 남성들은 웃을 때도 입을 다물고 웃어야만 멋져 보인답니다. 근데 하여튼 한문에는 그런 모든 걸 표현하는 것이 동그라미가 없어요. 다 사각이에요. 사각입니다. 이것만이 사각이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내 자신도 들어있고요. 내 자신을 또 쪼개고 뭐가 되겠어요? 가장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걸 환원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정말 작은 세포들로 되어 있잖아요. 정말 작은 세포들. 그 세포는 또 뭘로 되어 있어요? 정말 작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 작은 원자는 또 뭘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원자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딱 중심에 있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 그 공간에 갖다가 이 공간이 이 우주가 이게 이 방이 이게 만약 원자라고 그러면은 이 원자 안에 하여간 양성자 중성자는 요거 전부가 더 작아요. 요즘 작은 게 있어요. 요 하나 다 중앙에 있어요. 이 콘 안에 더 작은 콩알만에 딱 있다고요. 그게 양성자와 중성자예요.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그 전자의 숫자하고 양성자의 숫자하고 같습니다. 그럼 수소라고 하는 게 수소가 주기율 표면은 수소가 원자가 하나죠. 양성자가 하나죠. 원자도 전자도 하나예요. 하나가 돌아. 빙글. 수소가 하나니까. 그것처럼 헬륨은 몇 개면 헬륨 몇 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그 양성자가 몇 개라면 양성자 숫자에 따라 가지고 전자도 이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을 도는 게 절대 부딪히지가 않아요. 가운데 있는 거하고.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원자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요. 원자가 여러분 요런 이제 컵에다가 물 좀 주세요. 여기 컵 있잖아요. 이 컵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하면은 이 컵 안에 얼마나 많은 원자가 들어있을까요?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 속에 들어있는 원자가 몇 개씩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건 제가 좀 작은 거지만 보통 머그잔 하나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숫자가 그 머그잔으로 우리는 이 지구에 있는 5대 양에 있는 모든 물을 된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그잔으로 그 바닷물을 다 이렇게 헤아린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원자가 머그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얼마나 작아요. 그 원자가 작은데에도 불구하고 그 원자를 이렇게 이런 걸로 비유한다면 요 안에 원자 속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콩알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콩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콩알 정도라고 그러면 전자는 얼마 정도 적을까요? 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하면 또 한 2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정말 작아요, 또 그러면.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다시 분석해 들어가 보니까 중성자를 빼놓고 양성자 들어가 보니까 그 양성자 속에 쿼크라는 게 있어요. 쿼크라고 했는데 그 쿼크가 보통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참쿼크, 다운쿼크, 업쿼크 이렇게 있는데 그 쿼크의 크기는 양성자의 크기가 이 홀이라고 그러면 쿼크의 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녹두알 정도밖에 안 돼요. 녹두알 정도. 그렇게 봤을 때 그 모든 걸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죠? 원자를 표현할 때 원자를 우리가 이렇게 사각이라든가 마른 목골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반드시 원으로만 표현해요. 둥근하고. 둥글게 보이니까. 다 원으로 표현하는데 하물며 더 우리 이 우주를 표현하는데 둥글지 않은 사각으로 표현하시면 사각은 움직이지 못해요. 어디든지 이 우주 속에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각이 계속 돌다 보면 뭐가 모서리가 다 닳아버려요. 각이 있다 하더라도 설사 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주를 돌다 보면 결국은 각은 다 마모가 돼가지고 둥근 형태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원의 형태, 둥근 형태, 공의 형태가 아니고서는 우주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토성이라고 하는 그 토성 고리에 있는 그런 얼음 덩어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얼음 덩어리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의 위성이나 행성쯤 되면은 뭐예요? 행성이라는 게 뭐죠? 행성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놈이에요. 돌아다니는 별이에요. 그리고 이 항성은 뭐죠? 항상 한자죠.